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인의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노재승 뭐 쫓아낸다 만다, 뭐 그러니까 극언을 했다, 극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좀 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한국이 우리가 잘만 하면 요번에 크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 5, 6년에 걸쳐서 그 구도를 좀 서로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재승에 대해서 뭐 극우다. 그런데 사실 극우라는 거는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 논란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럼 노재승은 나중에 지금 극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을 나중에 이제 때가 됐을 때 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 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독일에서 이제 아인자스 그루펜 특수임무대 혹은 임무대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민병대 성격의 이제 나치 행동대예요.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그냥 수없이 많이 처형을 했어요. 사실은 저 정도도 굉장히 얌전한 사진이고요. 남녀 가리지 않고 발가벗겨서 이 산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에 대충 구덩이 파놓고 그냥 학살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차라리 아우슈비츠 가스실은 그나마 프로세스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것을 했던 부대가 아인자스 그루펜입니다. 저런 걸 두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라는 건 민족 지상주의고요. 자, 노재승이 뭐 환빠인가요? 혹은 노재승이 주체사상처럼 민족 떠드나요? 아닌 것 같은데 발언 중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민족 지상주의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폭력 선호가 있어야 되는데 노재승이 예를 들어서 뭐 좌빨 때려 죽이자 좌빨 때려 죽이기 위한 무슨 모임 좌떼죽 뭐 이런 거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 띄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둘 다 해당 안 하면 이게 극우가 아닙니다. 그럼 노재승이 한 발언을 보면 김구가 이 치아포 살인 사건 때 이 김구의 백범일지가 알려지기로 춘원 이광수가 이제 고스트라이터였다는 거죠. 저는 이광수의 친일 행각보다도 그 뛰어난 필력을 이용을 해서 김구를 띄워준 게 정말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구가 치아포에서 일본 순경인가 뭐 일본인을 이렇게 독립 의협심에 불타서 때려 죽였다는데 실제는 강도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막에서 마주친 일본인 상인을 시비가 붙어서 쫓아갔든가 뭐 그래서 이 배를 타는 나룻배 타는 현장에서 덮쳐가지고 때려 죽이고 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강도살인이에요, 이게 일종의. 노재승이 강도살인한 사람이다까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주막에서 국밥집에서 왜 쟤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쟤한테 먼저 국밥 주냐 그래가지고 싸움 붙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팩트란 말이죠. 팩트 얘기한 게 극우야? 팩트를 얘기하면 극우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은 개밥이다. 맞죠? 이 재난지원금 뭐 찔끔찔끔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물려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죠, 경제가. 맞는 얘기죠. 5.18에 대한 평가 여러 짚어볼 게 많다. 논의가 자유롭게 일어나야 된다. 이게 무슨 큰 문제인가요? 폭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도 5.18은 정치학적 의미에서의 폭동이에요. 폭동이란 말은 정치학에서는 뭐라 그럴까? 사회과학에서는 그게 뭐 폄하의 뜻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리지널 공산주의자는 무장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무장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폭동이란 단어 자체에는 그걸 뭐 특별히 이렇게 미화하는 뜻도 없고 폄하하는 뜻도 없어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왼쪽
타락 리버럴들이 뻑하면 인용하는 그 누구죠? 저기 그 이탈리아의 그람시가 이런 주장을 하죠. 이탈리아 사회 같은 데서는 기동전, War of Mobilization, 기동전을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서 또아리를 틀고 진지전을 해야 된다. War of Position, 진지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동전, War of Mobilization, 그게 무장폭동이에요. 볼셰비키, 10월 혁명. 폄하하는 말이 아니거든. 뭐 시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참으로 기이하게도 비포장도로로 다 엮여 있는, 따라서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거의 한날 한시에 전라남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예비고 수십 군데를 털어서 무장을 했죠. 그 무장이죠. 그리고 정치학적 의미에서는 폭동입니다. 저거. 그거 뭐 폄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학문적인 용어라고요. 저 정치학적인. Armed Rebellion. 그거 영어로 번역하면 Armed Rebellion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문제가 되냐. 5.18 특별히 뭐 비난한 거 아닌데. 그 다음에 그 폭동의 근거가 뭐냐, 원인이 뭐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거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자세한 얘기가 되고 거기에 뭐 비판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별로 그렇게 문제 안 보는데. 5.18 유공자 명단 까야 된다? 맞죠. 뭐 굉장히 나이 어린 사람도 유공자로 올라 있다면서요. 10살, 9살 뭐 그 당시에 그런 나이도. 그 유공자 명단 까고 이 사람이 또 광주에 연고도 없는 사람도 유공자로 올라 있고, 이 사람이 왜 유공자냐. 명단 까고 우리가 독립운동도 그렇잖아요. 이름 있고 그 사람의 행적이 있잖아. 그럼 5.18에 대해서도 명단 까고 행적이 있어야지. 국민이 지원을 해주고 그것도 자손까지 이렇게 특혜를 누리는데 당연히 그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그걸 요구할. 그게 무슨 문제될 소리냐 이거죠. 오히려 이제 노재승이 약간의 문제될 소지가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근데 이제 이게 나온 그 배경은 뭐냐면, 이재명이가 하도 무슨 뭐 자기 뭐 소년공이었고 검정고시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이제 영어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지 않고 푸어노그래피라 그럽니다. 가난하다. 포르노는 POR이고 푸어는 POOR이죠. 그 다음엔 똑같아요. 포르노그래피.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주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으로 표를 앵벌이하는 거. 그거를 비판하는 문맥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저 얘기 자체는 일반화시키면 문제가 있지만, 저 얘기를 이재명이 가난한 환경에서 본인 주장대로 자랐다면 맺힌 게 많지 않길 바란다. 이 정도 표현했으면 될 얘기를 줄여가지고 일반화시킨 얘기가 돼버려서 저건 좀 문제가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저 정도 얘기를 가지고 극우라고 할 거냐 이거지. 노재승이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라는 발언이 극우 발언이냐고. 앞에 거는 다 팩트거든. 팩트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5.18 유공자 명단 까야 된다. 왜 유공자가 됐는지 그 행적을 공개해 줘야 된다. 팩트죠. 당연한 얘기죠. 5.18에 대해서는 폭동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논의돼야 된다. 그거 뭐 표현의 자유, 사상 학문의 자유죠. 재난지원금은 개밥이다. 맞죠? 맞죠? 저런 당당한 자영업자로서의 그런 기계가 있어야죠. 그래야 온화죠. 그 다음에 그 치아포에서 김구가 그 일본인 상인 죽였을 때 그 처음에 발단이 뭐 김구가 돈을 노리고 그걸 구실로 삼아서 시비를 걸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김구가. 그러나 처음에 발단 자체는 표면적으로 야, 왜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저 사람한테 밥 줘? 라는 것부터 시작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사실 얘기하면 혹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 학문의 자유를 얘기하면 그럼 극우냐 이거지. 그걸 극우라고 규정하는 자들은 빨갱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국힘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한심합니다. 일단 금태섭은 간접적으로 노재성 잘라내야 된다는 식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노재성 논란 선대위에서 논의할 것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깜짝쇼 인재 영입 지향이야. 그럼 노재성은 깜짝쇼 인재 영입하다가 참산한 거다 이거지. 조동현이처럼. 아니죠? 노재성이 무슨 다른 역량에 있어서 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 바닥에서 공동선대위장을 맡을 만한지 안 하는지 전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발언을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뭐 특별히 저것 때문에 저 발언 때문에 저건 문제 있는 사람을 깜짝쇼로 영입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금태섭이조차도 지금 말을 오물오물 하면서 조심하는 게 느껴지죠. 노재성을 정면으로 쫓아내라고 못하죠. 지금 김종인까지도 내놓고 노재성 쫓아내라는 얘기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희 자유보수 민초의 민심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또 청년층의 민심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민심 의식하니까 내놓고 쫓아내라라고 칼 뽑는 황당한 자들은 없는데 또 거꾸로 노재성이 입 바른 소리 했다라는 진실 존중에 바탕한 말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뒤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노재성을 지금 쫓아내면은 조동현이랑 같은 급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림상 밀리는 게 돼서 표가 떨어집니다. 뭐 이런 정치를 공학으로 하는 표공학 얘기만 나와. 표공학은 그 다음번 얘기고 이게 극우냐 아니냐.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국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극우라고는 딱지를 붙였다가는 나중에 잘못하면 고발당할 것 같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극우 논란 노재성. 극우 논란 노재성. 그럼 논란은 누가 일으켰냐? 민주당이 그렇게 불렀네. 말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판에는 진실은 없는 거예요. 진실이 극우냐 아니냐. 노재성이 말한 그 김구가 국밥집에서 그 주막에서 국밥 가지고 시비 일으킨 걸로 처음에 그 살인이 시작된 거냐 아니냐. 5.18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안 되냐. 그 다음에 사상과 연구의 자유가 5.18에 대해서 보장되어야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5.18 유공자의 그 명단과 그 행적을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언론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썩은 언론이에요. 완전히 썩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노재석이 지금 잘라내야 된다라고 누구도 칼 뽑고서 얘기 못 설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자유보수 쪽이나 청년층의 그 여론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약관입니다. 앞으로 어마무시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워낙 이제 잘 짚었는데 저의 생각에는 우리 그 조성환 교수님이 잘 짚어줬는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공산당을 지배하고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가 인민을 1984 동물농장식으로 지배하는 그 체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중국 지금 공산당 시진핑의 사고방식은 이겁니다. 우리는 세계 제조업 1번지이다. 외화를 벌어서 오기 때문에 에너지나 식량은 넉넉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방 자유세계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 쌍순환 중화경제권을 만들어서 서방 자유세계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내부 경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소위 샹하이파라고 불리는 부패 특권층을 제거한다. 또한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을 1984 동물농장식 감시체제 아래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 만든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팽창을 하면서 일로일대를 하면서 저시건방진 코쟁이 양키 미국의 패권에 대해 도전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혹은 문제가 크게 불거져서 스텝이 꼬이면, 그래서 경기가 침체한다든지 기업이 줄도산한다든지 하면 걱정할 것 없다. 우리 중국인이 보통 사람들인가? 까이꺼 20년 빠꾸 오라이 이겁니다. 20년 빠꾸 오라이. 그걸 각오를 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 원래 중국이랑 같이 웬만큼 가보자고 했었던 이제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멜트다운을 한 겁니다. 이 멜트다운은 국내에서도 멜트다운이 일어나서 국내 정치에서도 버지니아, 뉴저지 선거에서 황당하게 참패를 하고 위스콘신 커너샤의 리튼하우스에 관한 재판에서는 5개 항목 전부 다 무죄를 배심원들이 선택을 했고, 대법원은 지금 저게 한 10년, 20년째 걸려있는 대법원 송사인데 미시시피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주법이 여성의 인권을 제한하냐 안 하냐,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을 내년 봄에 내리고자 하는데, 흘러나오는 얘기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냐 마냐는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헌법은 그런 법을 만들어라 라고 못 박은 바도 없고 그런 법을 만들지 말라 라고 못 박은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안은 대법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낙태 제한 움직임에 승리를 안겨줄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체감 온도가 높은 이슈예요. 가장 체감 온도가 높은 화약 같은 이슈예요. 우리로 치면은 5.18 혹은 이런 이슈예요. 친일파.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불똥 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첨예하게 부닥치는 제1번 이슈가 미국의 낙태입니다. 그걸 대법원이 낙태 제한법을 주별로 알아서 만드세요 라고 낙태 제한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쟤들 다 망한 겁니다. 심지어는 2024년 바이든의 재출마를 지지한다라는 국민은 불과 22%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잠재적으로는 바이든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8%라는 얘기예요. 바이든이 미국을 망쳤다라고 보는 사람들, 이건 바이든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죠. Hurt America, 이게 46%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화당 당 지지율이 11%포인트 공화당이 리드하고 있는데 이게 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공화당이 원래 당 지지율이 저렇게까지 리드를 안 하고도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심지어는 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좀 낮더라도 선거를 이기는데 저렇게 당 지지율이 한 11%포인트로 압도적으로 높게 되면 내년 하원, 내년 상원 볼 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스트 월스트리트가 중국과 이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대로 이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물려 있는데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그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가 첨예하게 딱 전면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중국 그 침투가 어마무시하고 또 전통적으로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에 여러 그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연결고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당연히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우선 잠시 그 까이꺼 20년 빠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실감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이꺼 20년 빠꼬라이 끄떡없어 해. 이 시진핑 집단, 중국 공산당의 지금 집단의 그 기본적인 참조 모델은 대약진 아니면은 문혁입니다. 우리 중국인들 대약진도 넘기고 문혁도 넘겼어. 그러고도 우리 중국 공산당은 꿋꿋이 지도력을 발휘해 왔어. 이게 지금 그들의
그 내심이에요. 그럼 대약진은 1958년에서 1962년 사이에 있었는데요. 저게 이제 배경은 뭐냐면 중국이 소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무렵이 되면 이제 중국 핵폭탄 보유가 저 무렵 언저리에 나오거든요. 핵폭탄 확보할 것 같으니까 이제 소련 걷어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걷어차고 우리 중국 자체의 힘에 의해서 소련을 앞지르는 진정한 공산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몽상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 집단화시켰어요. 공장도 집단화, 이제 농장도 집단화. 어느 정도까지 집단화냐? 가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구, 그러니까 한 식구가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공간을 없애고 여자는 여자기 숙소, 남자는 남자기 숙소. 뭐 부부 관계는 알아서들 어떻게 해야 되고 식당은 저렇게 다 전부 식사는 전부 저렇게 그 큰 식당에 모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완전 집단주의죠. 가족을 파괴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대약진 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철이 별겁니까? 여러분 그 인근에 있는 탄광에 가서 석탄 얻어오세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철광소에 가서 철광산에 가서 철광석 얻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집단 농장 뒤마다 벽돌로 롤을 다 만드십시오. 우리 옛날에 중국의 선조들이 슬기로운 제철 노하우를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을 직접 집단 농장에서 생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철광석이 동나고 석탄이 동나서 진짜 철광석과 석탄이 필요한 제철소에는 가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부문, 이런 현상이 전반화되니까 경제가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5천만에서 7천만이 아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인구가 6억 7천만이었으니까 인구의 10%가 아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멀쩡한데 잘못 노선을 택해서 고난의 행군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 90년대 후반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저게 인구의 10%거든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도 공산체제 멀쩡했어요. 그냥 쭉 갔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해도 우리 중국 공산당은 견뎌낼 수 있다. 까짓거 20년 후퇴 빠꼬라이 떡없어 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안 그러면 저런 조치 못합니다, 지금. 문혁은 이게 1966년에서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1976년까지 이어졌다고 공식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1970 한 1, 2년경에 한번 색깔이 변해요. 처음에는 저렇게 그냥 전부 저게 모택동 어록이죠, 저 빨간 책. 그래가지고 전부 노동자, 농민, 여기 보면 가만히 사진 보고 있으면 이게 중고등학생들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해갖고 주자파라 그러죠. 달릴 주자에다가 자본주의 자자. 인민의 적 해서 끌어내서 뺨 때리고 어른들 구타해서 죽이고 유속이가 중학생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이인자 유속이가 길거리에서 중학생 애들한테 맞아서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부상 입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애들 풀어가지고 공기 빡 잡은 다음에 이제 얘들이 방향성을 잃고 막 날뛰니까 이거 한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민해방군 풀어가지고 얘들 한번 잡아가지고 딱 무릎 꿇리죠. 아버지 맘마! 그러고서. 그게 70년 초반쯤일 거예요. 70년대 초반. 그러나 그 후도 여전히 문혁 과정이에요. 1천만 명 정도가 맞아 죽고 그랬어요. 희생당했고 린치로. 처형도 아닙니다. 린치입니다. 그냥 저런 군중에 가서 때려 죽인 거예요. 지식인 전문가들이 10년 동안 탄압받았어요. 똥장군지고. 안 길러지는 거죠. 모든 진리는 모택동 어록, 저 조그만 손바닥만한 빨간 책에 있는데 뭐하러 너 먹물이라고 학력 높다고 까불어 임마. 지식인을 배출 안 한 거야 10년을. 저런 짓을 하고도 중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2위의 국가가 됐어. 20년 그까짓 거 후퇴하면 어때? 20년 빠꼬라이 끄떡없어 해. 이거예요. 지금 딱 그겁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집단의 저게
저기가 이제 저렇게 간다고 하니까 저게 원래 이제 좀 더 뒷얘기를 하면 중국이 마피아 자본주의가 등소평이 설계한 거잖아요. 그럼 적당할 때 이게 이제 우리 그 개혁했듯이 국가 주도를 포기를 하고 다당제로 가면서 시장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제일 적당한 시점이 90년대 중반쯤 돼요. 그거 안 했죠. 등소평 살아생전에도 그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괴물같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미국도 글로벌리스트들은 그 과정에서 같이 가면서 돈 버는 재미에 그걸 키워준 거고 트럼프 전까지 2016년까지.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 내부가 너무 이제 그 부패가 심하고 너무 그 내륙과 해안 사이의 차이가 심하고 너무 공해가 심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거 문혁과 같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한번 틀을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극좌파가 있었어요. 이게 보실라이예요. 충칭, 사천 옆에 있는 충칭을 기반으로 하는 자죠. 그래서 거기에 맞아 그래야 돼. 이게 사법 담당했던 그 중앙정치국 정치국 중앙상무위원 저용캉 이런 자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이제 같이 그 극좌 노선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자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너 날리려고 하고 있어라고 시진핑이 부주석일 때 시진핑한테 그 얘기를 알려준 게 미국이고 그 알려준 게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이 아마 당시에 오바마 정부 초기 부통령이었을 거예요. 상원 외교위원장이거나 부통령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거 그때 왜 바이든은 심부름꾼이고 미국이 결국 알려준 건데 알려주게 된 배경이 뭐겠어요? 극좌 가지 마라. 극좌 가지 마라. 너는 조금 시진핑 너는 좀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저 극좌 보실라이는 가면은 미중 관계 다 깨지고 난리 난다. 그래서 시진핑을 밀었던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극좌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년 바꾸어라에 끄떡없어 해. 우리 대학진에서 인구 10% 굶어 죽어도 끄떡 없었어. 우리 문혁으로 1000만 명 때려 죽이고 중국 전체가 10년 동안 지식인을 배출 안 하고 있는 지식인도 농촌에 보내서 똥장군지게 해도 우리 끄떡 없었어. 뭐 구조조정하면서 기업 낮아빠지고 뭐해도 아무 상관없잖아. 수출 제조업은 계속 돌아가잖아. 제조업 돌아가면은 달러 만지잖아. 달러 만지면은 에너지랑 식량 사올 수 있잖아. 뭐 하이테크 좀 부분적으로 망가져도 돼. 우리는 저거 완구, 봉제, 일반적인 철물, 일반적인 기계, 일반적 가구 그거 다 전 세계 봐봐. 전부 다 중국제야. 일반적 플라스틱 물품. 우리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자, 사태가 이 지경에 가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이거를 판을 정리를 해야죠. 이자들은.